여러분, 이 화면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희미하게 보입니다. 저는 이 희미한 상이 현재 우리의 통일에 대한 상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더욱 뚜렷이 볼 수 있을까요? 통일의 가시화 쇼미더통일팀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는 기약 없는 그리움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일까요? 만약 반쪽짜리 호랑이가 아닌 한 마리의 호랑이라면 어떠한 장점이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들만의 통일 3분계책, 그리고 그 통일을 위한 더욱더 탄탄한 기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금 어렸었다면 지금 어땠었을까? 만약에 말야 우리 지금 이럴 거라면 후회하진 않을까? 세월에 닫혀진 우리의 연이 더는 허락되어지지 않아도 만약에 말야 우리 서울 보고 서로 구부러운 거야. 고향을 그리다가 가보지도 못하고 그대로 다 가셨구나. 이렇게 일방적이고 기약 없는 기다림이 또 있을까요? 이 동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애절한 그리움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저의 할머니께서 이런 아픔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저희 할머니는 6.25 전쟁 때 이북 황해도에서 피난을 내려오셨습니다. 그 피난 때 헤어진 언니와 오빠를 항상 그리워하셨습니다. 그래서 1983년 KBS 이산가족 찾기 방송을 통해서 충북 대천에 살고 계신 이모 할머님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모 할머님을 찾기까지 가족들의 노력, 시간, 눈물을 저는 대신 전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픈 그리움을 가지고 있는 이산가족의 등록 숫자는 2015년 현재까지 12만 9,600명입니다. 이 중에서 벌써 사망자는 51%이며 생존자는 49%입니다. 그 생존자 중에서 80%가 70세 이상의 고령자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현재까지, 지금까지도 기약 없는 그리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약 없는 그리움은 또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탈북자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인데요. 저는 이러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통일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 우리가 반쪽짜리 호랑이가 아니라 한 마리의 호랑이라면 어떠한 장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5천만 국민입니다. 하지만 저출산과 고령화, 그리고 취업난, 경제성장, 잠재력 하락이라는 문제점에 봉착해 있습니다. 하지만 통일이 된다면 북한 국민 3천만 국민과 함께 총 인구는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한 생산 가능 인구 또한 증가를 하게 되며 이로 인해 내수시장은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지금 대학생이 가지고 있는 취업난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가 일시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제 성장은 당연한 일이 되지 않을까요? 두 번째로는 북한의 지하 자원입니다. 북한은 마그네사이트 40억 톤, 석유 200억 톤, 금 2천 톤, 그리고 철 40억 톤 등 7천조라는 추정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남한의 22배 되는
엄청난 양의 지하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지하 자원과 남한의 기술력이 합쳐진다면 어떨지 상상해 보셨나요? 저는 엄청난 경제적 가치가 창출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국방비 절감입니다. 통일이 된다면 당연히 국방비는 절감이 될 것입니다. 절감 금액은 2,000조라고 하는데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양을 사회복지, 의료, 경제성장 등 많은 분야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은 더욱더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통일이 되면 좋은 점과 통일이 되어야만 하는 가슴 아픈 그리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통일을 좀 더 빠르게 진행을 할 수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들 제갈공명의 천하 3분계책이라고 아시나요? 저희는 거기서 모티브를 얻었습니다. 통일 3분계책. 통일이라는 화로를 튼튼하게 버틸 수 있는 세 가지의 다리, 그것은 바로 교육, 미디어, 소통입니다. 첫 번째, 교육. 여러분들은 북한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혹은 북한 사람들은 우리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통일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통일한국을 이끌어갈 세대는 우리 아이들의 세대인데 그 아이들이 통일에 대한 인식과 정서, 문화에 대해 교육이 정책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더 많은 갈등과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북한 문화에 대해 좀 더 자연스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더 많은 통일교육 전문가와 선생님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통일을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입장에서 내 문제로서의 인식 변화를 이끌 더 많은 컨텐츠와 대회, 이벤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사람들에게도 사상 전환 교육과 남한 문화를 익힐 수 있는 더 많은 기회가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미디어입니다. 21세기 현재는 정보화 사회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닌 세계적으로 정보화 사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북한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나라 드라마를 시청을 하고 있으며 고위 간부층에 불과하지만 인터넷과 컴퓨터 그리고 스마트폰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미디어를 활용해서 좀 더 좋은 소통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혹시 이 노래를 알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들의 대통령 뽀통령입니다. 이 에피소드 중에 남한과 북한이 합작을 하여 만든 에피소드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남한과 북한이 합작을 하여 좋은 콘텐츠, 좋은 미디어, 좋은 인터넷과 좋은 정보를 만든다면 우리의 소통은 더욱더 빨라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소통,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남북 정상회담으로 소통을 하는 겁니다. 여기 소통에서의 의미는 북한의 인권 문제와 국가 개방에 대한 주제로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현재 북한은 최악의 인권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북한의 인권과 그에 대한 대책, 방안들을 강구하여 재빨리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국가 개방에 대한 소통입니다. 현재 폐쇄 국가인 북한은 개방 정책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받아들이게 된다면 북한의 국민과 북한의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향은 남한과 북한의 통일에 큰 의미를 부여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철도가 있습니다. 현재 북한은 국제철도협력기구인 OSJD 회원국에 속해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참여율이 매우 낮다고 합니다.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그런 철도 사업에 대한 OSJD 회원국들은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아무런 차질 없이 잘 진행만 된다면 북한과 남한을 포함한 아시아의 경제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아십니까? 마지막은 스포츠입니다. 91년도에 있었던 세계 선수권 대회에 있었던 사진입니다. 남한의 현정화 선수와 북한의 리브니 선수가 함께 세계 올림픽에
세계 선수권 대회에 참가를 하여 탁구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아주 역사적인 사진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스포츠로 하나가 되어 땀과 눈물을 흘린 그런 뜻깊은 경험이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 국제 대회, 이런 대회 등에 남한과 북한이 함께 참여를 하여 과거에 경험했던 그 감동을 다시 한 번 더 느낀다면 남한과 북한의 정이 좀 더 끈끈하게 다져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남한과 북한은 먼 사람이 아닙니다. 유엔 한국 대사관 오준 대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에게 북한 주민은 그저 아무나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산 가족의 아픔을 보고 있노라면, 탈북자들의 생생한 아픔을 느낄 때면 우리는 아픔을 느낍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민족입니다. 하지만 통일을 위해서는 더욱더 튼튼한 기반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국가안보입니다. 국가안보가 없다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꿈은 이루어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6.25 한국전쟁 참여자들과 또한 우리 국군에 참전을 하신 우리 할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튼튼한 국가안보를 토대로 북한이 원하는 대남 적화 통일이 아닌 우리가 원하는 평화 통일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쇼미더 통일팀 분대 차렷! 국가를 위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국군 장병들에 대하여 경례! 충성! 충성!